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JYP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이게 1년 전 카카오에 대한 센티멘트랑 약간 오버랩이 비슷하죠. 네, 맞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엔터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맹신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카카오 작년 8월달, 9월달에 금융규제 터지면서 급락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거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100에 99분은 감히 카카오를 나쁘게 얘기하다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수혜로 실적이 늘고 이익의 어떤 덩어리, 체력 자체가 이제 늘어난 부분이 그대로 지금 부정당한 뭐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괜찮으시죠? 물론입니다. 코로나 아니죠? 코로나는 아닙니다. 코로나 비염이 아닙니다. 좀 있어서. 비염이 있습니다. 자, 우리 김현용 위원님과 네. 함께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안 좋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뭐 끝도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토막도 더 났죠 지금. 왜 그런 겁니까? 뭐 일단은 이제 금리? 금리 이슈도 있고요. 네. 성장주 쪽이 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엔터주처럼 업황도 좋고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도 사실 작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성이 작년만큼은 안 나오고요. 네.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실적의 성장 측면, 이익 성장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대한 전망이 되게 좋았거든요. 한 달 전쯤에 네. 보면 뭐 미국 진출해서 뭐 웹툰 싹 먹고 또 무슨 저 키워드 광고인가 하여튼 뭐 그런 광고 매출도 엄청나게 많고 뭐 동남아 쪽에서 라인 뭐 전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올 때가 네. 거의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빠졌죠. 끝도 없이. 예. 이제 21만 원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네. 이건 왜 그래? 이건 일단 사실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밖에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익의 한 22배, 3배까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과연 여기가 저점이냐라고 하면은 단언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2020년 코로나 발발 직후부터 차트를 쭉 이제 그려보면은 큰 산 한번 그렸네요. 아주 큰 산을 하나 그리고 네. 지금의 주가 레벨 자체는 코로나 때 이제 언택트 수혜로 네.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 수준하고 거의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수혜로 실적이 늘고 이익의 어떤 덩어리, 체력 자체가 이제 늘어난 부분이 그대로 지금 부정당한 뭐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좀 조정이 과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실 이런 조정 자체가 지금 정당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장기 투자가 어려워요. 한 3년, 2년 보고 혹은 뭐 5년 보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2020년쯤에 샀다고 치면 네. 그냥 본전이야 다시. 그렇죠. 예. 20년 상반기 주가에 다시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라든지 뭐 성장주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앞으로도 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내년 이맘때까지는 일단 미국이 금리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이제 지속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게 내년 이맘때까지 이어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반영된 것인가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제가 뭐 매크로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하우스의 뭐 매크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뭐 80% 이상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사업은 잘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전히? 잘 하고 있죠. 네이버의 이제 주요 수익원인 광고 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광고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이제 35% 내외를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네. 코로나 중에도 그렇고 지금 뭐 엔데믹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온라인 광고의 수익성은 뭐 전혀 흔들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분기에 이제 한 3천억에서 3,5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 또한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유는
상반기 때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수익성 그대로인데 네. 매출의 성장률이 역성장도 아니에요. 성장률이 20%씩 나오다가 지금 이제 10% 초반 또는 뭐 한 자릿수 후반 이렇게 나오면서 이익의 성장폭 자체가 많이 둔화된 게 첫 번째 영향이고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제 신사업 투자죠. 컨텐츠 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 계속 들어가지. 맞습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콘텐츠 쪽에서만 분기 적자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아, 분기에? 예, 분기예요. 분기에 한 8,900억씩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지금 전체 연결 영업이익으로는 어찌됐건 3,000억대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사업을 하는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매크로 상황과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가 조정장인데 여기서 주가를 신경 써서 이익을 만드느니 차라리 좀 더 롱텀하게 보고 컨텐츠 쪽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컨텐츠 쪽 탑라인 늘려가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탑라인의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에 계속 인라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8% 성장률을 기대했다가 24%가 나오고 이 정도의 하회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20% 중반대의 성장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달성을 해가고 있거든요. 뭘 성장한다는 거예요? 전사의 매출 성장이요. 그 매출 성장이 컨텐츠 쪽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컨텐츠 뭐죠? 웹툰이 거의 네이버 컨텐츠 매출의 70% 정도 되고 해외 쪽은 아직 이제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매출로만 봤을 때는 해외 쪽이 한 30-40%? 30%? 근데 이제 활동성 지표, 즉 월간 활성 이용자 수로만 보면은 웹툰 기준으로 8-9천만 명 정도 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중에서 국내 비중은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겠죠. 예, 70%가 해외 유저고 다만 이제 이 해외 유저들이 매출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시간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매출 비중으로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 해외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많은 모양이군요. 어떤 서비스요? 공짜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공격적인 과금 구조를 네네. 그 어떤 설정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웹툰하고 또 남은 뭐 좀 남은 30% 중에서는 독특한 게 이제 좀 있나요? 의미를 가져볼 만한 게 이제 제페토, 스노우, 아 제페토. 아 예. 제페토는 한참 뭐 제페토 케이크. 그 돈이 되나요? 제페토가 매출은 됩니다. 그 돈. 아직은 적자고요. 아니 이게 제페토가 한때 막 2억 명 막 이랬잖아요. 3억 명입니다. 누적 다운로드는 3억 명 찍었고요. 지금 현재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난 그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 아니면 그냥 고 2억 명 정도 갖고 그냥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게 궁금한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3억 명 있어요? 정도가 됐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이제 한 2천만 명을 넘어선 지가 좀 됐고요. 다만 이제 작년도에 매출 1,000억 정도를 도달하고 나서 이렇게 올해도 사실은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회사에서 이거를 분기 단위로 뭐 올해는 이번 분기에는 몇 프로 늘었다, 몇 프로 늘었다 이렇게 공시하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블록스를 중심으로 이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쪽이 하나의 그 세그먼트가 있고 네. 제페토 쪽은 사실 이제 로블록스랑 겹치지는 않으면서 엔터테인먼트나 패션을 기반으로 근간으로 하는 메타버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엔터테인먼트 떠올려 보시면은 뭐 케이팝이 사실 지금 전무후무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제페토이고 패션 브랜드들도 사실 지금 로블록스보다는 제페토하고 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층이 다르거든요. 아까 뭐 성인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페토는 10대 중후반의 여자들이 이제 주 이용층이고 이제 로블록스는 10대 초중반의 제가 남자. 여쭤보고 싶어는 1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제페토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20대 초중반이 됐어. 예. 안 하죠. 계속 하냐 이거예요. 안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없겠죠. 왜냐하면 제페토가 태동한 지가 아직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만으로 3년. 그때도 3년 전에 18살짜리가 지금 21살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해 줘요. 예. 그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하는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따님은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뭐 이렇게 전체 그림 톤이라든지
그림 토나이튼 그 안에 구성이 사실 이제 그 제페토를 약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케이팝 이벤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것도 많이 확장된 거죠, 사실. 확장이 된 거죠.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됐어요. 영역을 확장하긴 했지만 뭐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한번 보여준 적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뭐 팬 사인회 이런 거 몇 개 한 적이 있지만 그 로블록스에서 뭐 릴라즈 X 같은 그 미국의 힙합 가수들이 대규모 콘서트를 했던 뭐 그런 정도의 이벤트는 아직 제페토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는 하고 있겠죠. 뭔가 이제 예정된 이벤트는 아직은 없지만, 네. 예, 그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를 보시는 데 있어서 제페토가 포커스는 아니에요. 컨텐츠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심에는 지금 어디까지나 웹툰이 있는 것이고 매출의 70%에서 거의 80% 가까이가 웹툰이기 때문에 그 웹툰에서의 그 IP가 얼마나 빠르게 좀 글로벌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K-팝이 사실 가장 먼저 글로벌라이즈가 됐고요. 방탄이 미국 스타디움에 입성한 그때가 2019년이고 K-드라마가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에미 어워즈를 수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K-드라마까지 이게 전이 확산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쪽을 우리가 놓고 보니까 K-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제페토 메타버스 콘서트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응용이 가능하고 네이버 사업 모델의 경우 사실은 그보다 직접적으로 K-드라마의 경우가 지금 시즌제 드라마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제작비 규모가 있는 드라마들이 올해 내년 정도에 걸쳐 있는 게 시즌이 안 끝나 있는 게 한 12개, 13개 정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가 웹툰 IP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원작으로 하고 있고 그럼 절반이면 약 6개잖아요. 6개 중에서 5개가 네이버고 하나 정도가 카카오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12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넷플릭스 플랫폼이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차용하는 그 드라마의 소재 원천 IP로서의 어떤 선택지는 사실 네이버가 지금 대부분 좀 선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편당 예를 들어서 그 네이버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아직까지는 IP당 뭐 2차 수익화했을 때 이게 얼마 정도 매출에 기여한다. 원작자하고 나눠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자하고 당연히 쉐어를 하는데 그 쉐어하는 배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네이버 쪽이 헤게모니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특히 해외 쪽으로 나가는 판권 계약의 경우에는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상대적인 헤게모니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IP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누적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지. 예, 누적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네이버 컨텐츠 사업부에서 얼마 정도의 뭐 매출은 아니더라도 이익 기여가 어느 정도 된다. 라이센스 비즈니스면 사실 매출은 작더라도 거의 다 이익으로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숫자가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고 왜냐면 얘기를 해봤자 지금 빛이 바랄 게 뻔하거든요. 왜냐면 웹툰 쪽에서의 해외 사업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컨텐츠 사업 부문의 적자가 지금 8,900억, 1,000억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 얘기를 뭐 안 하고 못 하고 하는 상황이 아닐까. 다만 분명한 거는 그런 이제 스위트홈 뭐 또는 이제 그 네이버 웹툰 하이브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한 500억짜리 OTT 드라마로 내년에 이제 마동석 씨 주연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뭐가요? 그 네이버 하이브? 웹툰 중에 하이브라고 있습니다. 그 뭐 방탄의 하이브 말고 그 하이브 아닙니다. 그 하이브 아니고 그 나름 매니아층이 있는 웹툰인데 그거 드라마로 되는데 500억이에요? 한 4,500억 정도 제작비 규모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주제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제작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동석 씨 주연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뭐 글로벌 OTT로 들어가서 시즌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식의 이제 IP들을 쭉 뿌리는 작업들을 이미 2, 3년 전부터 해왔고 사실 웹툰 IP가 드라마에 차용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던 게 불과 2, 3년 전입니다. 2020년, 2021년 네.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축적이 되는 과정들은 분명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8,900억 적자를 감내하고도 본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영업이익의 성장률 측면에서는 화려한 엔터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워낙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자, 카카오로 좀 넘어가 보죠. 사실 카카오를 더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카카오를 예, 투자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도 지금 뭐 네이버하고 주가 자체는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반등이 나온다면 같이 나올 텐데 카카오의 경우 이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피코마 이 세 개의 법인이 상장을 이제 대기 중이죠. 이들이 이제 다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카카오 본주를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온라인 광고 쪽, 그 다음에 커머스 대부분 선물하기예요. 그러니까 선물하기 또는 톡 비즈보드 광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디스플레이 우리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보는 광고들 그 두 개가 이제 카카오 투자의 이유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온라인 광고나 이제 선물하기 이커머스 시장에서 카카오가 아쉽게도 1위는 아니죠. 네, 온라인 광고 시장도 네이버에 이어서 2위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위인 사업들을 다 별도로 상장시킨 겁니다. 모빌리티도 그렇고 예, 피코마도 일본에서 압도적인 웹툰 1위고 그런 1위 비즈니스를 하는 자회사들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생각해보시면 1위 자회사들은 다 지금 상장해버려. 자랑스럽게 상장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다 이제 떠나보내고 네. 이제 남아있는 것들까지 이제 떠나보내면 카카오 본주는 이제 당연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반등 목표치 자체를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카카오에 대해서는 네네. 상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장 아마 모빌리티가 제일 빠를 겁니다. 예, 이제 그 최대 주주 지분 매각도 해프닝으로 끝났고 다행스럽게 안 하기로 했고 실적이나 상장의 어떤 스토리가 그나마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빌리티거든요. 네. 매출 성장은 확실히 폭발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 내에서의 지위 압도적 1위 지위 작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도 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가장 먼저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엔터가 될지 피코마가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피코마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피코마, 카카오 엔터 순으로 이제 IPO를 좀 가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IPO 뉴스들만 봤을 때는 카카오 주가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카카오 엔터에 대한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사실 카카오 엔터의 이익 구성을 보시면은 멜론이 제일 많거든요. 이 멜론이라는 플랫폼이 근데 유튜브 뮤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물론 아직은 1위겠지만 분명히 유저 지표나 매출액 성장률 둔화 그리고 안 좋다 이거죠. 예, 이익은 분명히 많이 꺾였어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만 분명 감익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 유튜브 뮤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지 않은 저도 유튜브 뮤직을 하고 멜론은 안 합니다. 예. 젊으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데 근데 유튜브가 예. 인터페이스가 너무 편하니까. 예.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광고 안 봐도 되고요. 예, 어차피 광고를 안 봐야 될 목적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평소에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예, 유튜브 뮤직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음원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존의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한 그 UI이긴 한데요. 저처럼 이제 아무거나 들어도 되고 그냥 이제 랜덤 플레이, 랜덤 재생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면은 굳이 멜론을 쓰지 않더라도 아니 근데 유튜브가 불편한 게 많이 없습니다. 계속 진출하는 그 권역에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들 있잖아. 좀 이거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겠어. 왜냐면 유튜브가 이제 애주 시작합니다. 네네. 애주 11월 15일부터. 네네. 네? 에듀, 예, 네. 글로벌하게 아니면 한국이? 글로벌하게 우리 3%가 제일 먼저 제안을 받아서 지금 네. 얘기 중이잖아. 에듀 애주 시작합니다. 애주. 이제 교육 시장 또 네네. 들어와요.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교육 쪽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듀오링고 같은 회사들은 좀 조심할 오. 필요가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유튜브 뮤직 쓰는 애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이 묘하게 하여튼 자기가 딱 듣고 싶은 거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멜론이나 이거 쓸 네. 때보다 그러니까 제가 타 플랫폼하고 비교는 드리기가 힘든데 안 써봤으니까요 많이. 근데 확실히 그 추천 알고리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스합니다. 나이스해요. 근데
근데 이제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유튜브 뮤직은 그랬고 저 쓴 지 좀 오래됐거든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근데 3, 4년 전부터 유튜브 뮤직은 그랬고 최근에는 그래도 국내 플랫폼 예를 들면 네이버 바이브나 카카오 멜론이나 그런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추천 기능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는 탁월한 것 같더라. 왜냐면 그거 쇼츠도 유튜브 쇼츠 있잖아. 예. 그걸 보다가 예를 들면 손흥민 골 장면을 내가 한 1분 본 거야. 네. 그러면 쫙 또 그것도 바로바로 올라오면 또 싼티 나니까 네. 싹 그 텀을 두면서 손흥민의 명골 슬쩍 장면 밀어넣는구나. 쭉쭉 밀어넣어. 안 볼 수가 없네. 안 볼 수가 없게 해줘. 그렇죠. 예. UFC 본다 그러면 UFC 싹 올리고. 되게 짧은 컨텐츠만 보는데도 사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2-3시간 머무는 게 반응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예. 여튼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 내에 있는 1등 사업은 다 지금 상장을 따로 시킨 상태고 좀 많이 시키는 예, 그래서 상태이고. 카카오 자체의 주가는 뭔가를 기대하기는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광고랑 커머스 남는 건데 이제 1위 사업이 아니고 광고도 이제 지면을 늘리는 광고 슬롯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에 봉착해 가고 있지 않나. 아니 그때 뭐 무슨 뭡니까 그 단톡방 아니 오픈 채팅? 네. 거기에서도 뭐 광고 넣는다고 이제 늘어난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시장 연착륙이 가능할 것인가. 네. 예. 일단은 이제 서비스가 도입되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으나 이제 지면 광고로는 이제 거의 이제 맥스에 도달을 한 것 같고요. 늘 만큼 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오픈 채팅 이게 키워드 광고 쪽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네. 그게 또 이제 카카오톡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팅창에 이제 그 키워드 광고 뜨잖아요. 네. 예를 들어 둘이 대화하다가 에버랜드 치면은 에버랜드 막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막 링크 타고 다 꺼버렸어요 저는. 아니 나는 솔직히 카톡에서 광고 효과는 네. 나한테는 전혀 없어. 이제 채팅창이나 그 친구창 1탭, 2탭에 위에 뜨는 이제 배너 뭐 누르실 일이 거의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긴 하잖아요. 네. 안 보기는 힘들 거예요. 아니, 봐도 예, 봐도 이제 크게 예. 봐도 미동도 안 해. 이제 미동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거, 이제 이거 하려고 신경 써가지고 이거는. 아니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에버랜드 이렇게 친구랑 뭐 이렇게 채팅하면 예. 그 관련 광고가 떠요? 광고가 아니라 그게 그 에버랜드라는 글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네. 자동으로 그거 누르면은 그거. 링크 타고 그 에버랜드 관련된 정보로 이어지게끔 키워드 추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40, 50대 이상은 그거 효과 없어 솔직히. 그래서- 노안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바일 폰으로 하는데 그거 뭐 그래서 저도 그 기능을 껐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이제 추천해줘라고 켜놔도 되고 꺼도 돼요? 바로 껐죠 저는. 아니, 카카오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써줘야지. 이제 뭔지는 알고 껐으니까. 제가 뭔지는 알고 껐기 때문에. 예. 저랑은 안 맞는 걸로. 예. 저는 그냥 제가 찾아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두 회사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도 네이버는 좀 더 희망을 보시고 카카오는 주가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주가 반등 시에 그 반등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낙폭을 누가 덜 빠졌다 이거 논할 만한 단계는 지금 아니지만 주가가 다 소위 아작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고점 46만 원에서 지금 이제 21만 원, 네. 약 25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물론 반토막 더 났습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고점 17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거의 3분의 1 토막. 예, 그 정도 차이는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주시할 필요는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네. 이제 목표치를, 사실 이제 카카오가 8, 9만 원 있을 때만 해도 뭐 11, 2만 원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탄력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거의 6만 원 초반입니다. 네. 예, 그럼 이제는 또 10만 원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네. 볼 필요가 계속 있는 거죠. 오히려 PER 같은 예. 거는 카카오가 더 훨씬 높죠. 높다는 얘기는 예, PR이 더 비싸죠. 그래 카카오가? 예, 예. 그 아마 일회성 이익 같은 게 있어서 PR이 높은 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 네이버 상에서 볼 때는 PER이 뭐 12점 몇 배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요. 네. 그 일회성 이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회성 이익이 예,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 내년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 23년.
그렇게 비교하면 예,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네이버보다 더 비싸군요. 예, 네이버도 21년도에 그 일회성 이익이 있어서 아. PER이 4배인가로 찍힌던 해가 있거든요. 아, 그 그래요? 일회- K-팝 일회성 얘기 좀 때문에. 해봅시다. 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K-팝. 네. K-팝이요? 네. K-팝이 사실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JYP에 대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이게 1년 전 카카오에 대한 센티멘트랑 약간 오버랩이 비슷하지. 됩니다. 네, 맞아. 저는 이제 양쪽을 다 보잖아요. 네. 인터넷도 보고 게임도 보고 뭐 아. K-팝도 제가 다 보기 때문에 통신도 제가 보고 이렇게 최대한 저는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엔터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맹신 네.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카카오 작년 8월달, 9월달에 금융규제 터지면서 급락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 17에서 약간 조정 16, 15였을 때 8월, 7월입니다.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이거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100에 99분은 감히 카카오를 나쁘게 얘기하다니. 지금 카카오톡이 지금 천하를 통일할 기세인데 카카오 뭐 당연히 100배 이상 받아야 되는 회사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결과는 예, 지금 카카오를 좋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JYP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엔터밖에 실적이 나오는 애가 없는데 엔터를 왜 벌써 좀 꺾는 톤으로 얘기를 하느냐. 예, 더 들고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보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엔터업만 가지고는 PER 35배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성장률이 네. 22년 올해가 작년 대비 40% 성장합니다. 시장이. 21년도에도 40%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22년은 40% 성장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연초만 해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보니까 진짜 올해도 40%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 거냐. 올해 이제 우리나라 음반 시장이 9천만 장에 도달을 합니다. 일본하고 이제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일본이 올해 한 1억 1천만 장 정도 보거든요. 일본에 뭐 이렇다 할 가수가 없거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시장 규모가 일본은 4억 장에서 1억 장 정도로 20년 만에 사토막이 났고 우리는 이제 2019년 3년 만에 셋 더블이 난 거예요. 3천만 장에서 9천만 장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NCT나 BTS나 이런 탑을 이끌어 주었던 아티스트들이 올해 역성장을 해요. 올해 역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40% 성장이 나온 거는 걸그룹이 커지고 다른 아티스트들이 쫙 세븐틴이나 투바투나 뭐 스트레이키즈나 트레저 이런 애들이 쫙 올라오면서 이 숫자를 만든 건데 내년도에 새롭게 데뷔하는 아이돌들이 막 크게 기대되는 아이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현지화 전략상에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 재팬의 12월 달 일본 N팀 데뷔 뭐 요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수행을 했었는데 성공한 팀이 없어요. 니주도 막 초대박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앨범당 20만 오히려 초동 판매량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좀 줄었어요. 니주. 예. 일본. 데뷔할 때 앨범 판매량 대비 지금 최근에 나온 앨범 판매량이 줄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성공한 그런 현지화 아이돌이 누구냐? CJ ENM이 일본의 요시모토 흥업하고 같이 콜라보로 나온 INI라는 팀입니다. CJ가 했어요? 예, ENM이 일본의 그 자니스는 잘 아시죠? 자니스. 자니스 계열이 1위라 압도적 1위라면 네. 2위 회사가 있어요. 그게 요시모토 흥업인데 요시모토 흥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자니스 계열을 판을 엎고 싶다 해서 CJ랑 손잡고 만든 회사가 라포네 엔터테인먼트라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 라포네 엔터에서 나온 팀이 JO1하고 INI 두 팀이 있는데 네. INI가 대박이 난 거죠. 예. 일본에서 대박. 일본 역대 5위예요 지금 성적이. 일본 역대 5위. 근데 역대 1위부터 10위 중에 5위를 뺀 나머지 9개 팀이 자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기획사. 기획사입니다. 네. 네. 자니스 사무소. SM 같은 거. SM 같은 거죠. 보이그룹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 자니스 사무소의 그 어떻게 보면 틈을 뚫고 들어간 유일한 팀이 이제 INI고 그런 이제 현지화 하이브 재팬에서도 이번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N팀. 이제 그런 팀들이 일본 그 로컬 시장에 얼마나 좀 침투를 할 것인가가 2023년에 엔터 성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 스토리는 일단은 불확실하고 큰 건 아니네. 큰 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여전히 막혀 있고. 중국은 뭐 지금 요원하죠. 그리고 SM이 미국에서 오디션 봐서 내긴 할 텐데 과연 미국에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그런 보이밴드 스타일 미국은 싱글 아티스트 솔로 아티스트들이 사실 대부분을 잡고 있잖아요. 보이밴드 이제 한철 지나간 건데 다시 보이밴드 붐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단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23년의 엔터주 성장 스토리는 22년보다는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래도 나는 엔터주가 너무 좋아. 왜 엔터를 나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본다면은 차라리 JYP랑 YG나 SM을 줄여서 하이브로 가라는 거죠. 하이브. 네. 하이브는 엔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도 있고 또 방탄소년단이 워낙 압도적으로 대단한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그러한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내에서의 비중을 줄여줄 정도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다음에 또 걸그룹 두 팀 나왔던 르세라핌이랑 뭐 뉴진스 다 잘 됐잖아요. 뉴진스. 네, 지금 다 잘 됐잖아요. 네, 다 잘 되면서 그 방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엔하이픈은 안 돼요? 엔하이픈은 이제 JV라서 엄밀하게 이제 매출과 이익 인식은 CJ 엔하이픈 대단한 팀 맞아요. 뭐또 아는 거 하나 엔하이픈 알아요? 아는 거 하나 또 나와. 하이브가 엔하이픈 있어요. 네, 엔하이픈도 하이브랑 CJ의 그 콜라보 아이돌이고 연간 한 4,500만 장 파니까 대단한 팀 맞죠. 인도네시아 출장 가고 그 저기 뭐야 베트남 출장 갈 때 거기서 협찬 받아가지고 10개를 갖고 가대. 엔하이픈이 직접 사인. 예, 사인 CD요. 예. 사실 모르더라고. 몰라요? 모르는데 인도네시아의 전지현을 만난 거야. 네네. 인도네시아 전지현급. 예, 배우를. 이제 예. 협찬 뭐 이렇게 해서 막 경기를 하는 거야. 엔하이픈을 알더라. 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는데 그 네. 스타만 알더라고. 제 사인도 하나 좀 가져가시기 그랬어요. 영진이? 그래서 엔터는 하신다면 하이브. 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중에 네이버, 엔터는 비교적 하이브. 하이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저 엔터들도 하이브도 한 3분의 1 토막 났죠 지금. 낮습니다. 42만 42만 원에서 한 원까지 14만 원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 사실은. 예. 출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22만 원에서 갑자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장난 아니지. 응? 유튜브에 영상 하나 뜨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입대는 하는 걸로 지금 주가가 반영돼 있어요. 만약에 안 하면은 이건 서프라이즈고 그냥 예정대로 하더라도 그냥 예정대로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릴 건 없다는 거죠. 시간 됐네요. 예. 우리 영성 회사를 바로 좀 모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네. 시간이 그죠? 광고 없이 갑시다. 네, 그러면 광고 우리 없이. 영승환 네, 회사님 광고 바로 없이. 모실 테니까. 바로 교체하세요. 네, 네. 현대차증권의 네. 광고할 때가 아니에요.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엔터 이야기도 살짝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